예, 꾸준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 84 꾸준함입니다. 삼성전자 96층에 들어갔습니다. 물렸어요. 삼성전자 이제 본전입니다. 팔까요?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 지금 매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죠. 유튜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유튜브가 여러분 계좌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2024년 4월 1일 82,000원이죠. 최고점은 96,800원까지 갔고요. 다음 우선주 68,000원, 최고가는 86,8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가격 차이는 주당 14,000원이죠. 2024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씀하는 거 1번 96층인데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면 물타기를 하셔라, 저는 얘기 드릴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팔고 나가서 AI 들어가려고 하시면 저는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AI 묻은 반도체들 국장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 팔고 다른 종목 들어가는 거 저는 비추합니다. 자, 80만원대, 8만원대, 80층일 때 본전인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들어간 분들 쫄리면 팔고 나가시라.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믿으면 전 들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 역시 징글징글하면 팔고 나가라. 그게 아니면 믿고 간다.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근데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못 믿으면 그냥 팔고 나가는 거고, 믿을 거면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들고 가든지 팔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당연하죠.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요. 왜? 난 주가의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삼성전자를. 왜? 데이터 센터에 D램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사들 있죠.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은요. SK 하이닉스 같은 한계 업체만 독보적으로 잘 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경쟁을 해가지고 D램 반도체 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개 업체들이 각각 주력 산업들이 다 틀려요. 같은 D램이지만 누구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누구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는 반도체 등등 각각마다 다 주력 산업들이 틀리지만 그래도 D램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규모의 경제에서 D램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고객사들은 좋아지는 거죠. 안정적으로 싸게 이런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단타와 묻어두기 장기 투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경우 3, 4년 이상 행보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종목인 거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2016년이나 2019년 재미없던 시절도 있습니다. 3년 동안 행보하던 시절도 많아요. 그리고 2016년 갑자기 오르다가 2020년 잠깐 떨어지죠.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구창창 오릅니다. 이때는 오른 이유가 뭐냐면 특별배당이랑 각종 이제 전자기기들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다 해서 반도체 굵기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각종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갈 거다 해서 96층까지 갔죠. 자, 그래서 운 좋게 시기 잘 타서 특정 타이밍에 삼성전자 단타 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네이버에 삼성전자 단타를 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삼성전자 단타를 한번 쳐보세요. 삼성전자 단타로 수익 얼마라는 글들이 블로그라든지 나올 겁니다. 카페라든지. 그래서 삼성전자를 단타 쳐서 단기로 벌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번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단기로 특정 그 진입 타점을 잘 맞춰가지고 운 좋게 맞춘 거 아니지. 운 좋게 그냥 들어간 거지. 하필 그때 딱 살 타이밍이 상승하든지 아니면 바닥권이어가지고 운 좋게 수익 난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타 쳐갖고 버는 시점이 진입 시점이 좋았을 뿐이다. 가장 운이 나쁜 경우가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시점에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벌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필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절대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닙니다. 몇 번은 내가 수익 날 수 있는데 결국엔 물려요. 삼성전자 본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무엇을 투자할까요? 저의 기준에서는 장기 투자라면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합니다. 첫 번째 배당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우선주이지만 시총 기준 우리나라 10위 안에 드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호가창이 널뛰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체적으로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14,000원 이상 본주와 주당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우선주와 본주 차이가 벌어졌죠. 만약에 7,000원 차이 정도면 저는 본주 투자가 더 낫다고 하겠지만 지금 관점에서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낫다 봅니다. 그리고 14,000원 디스카운트잖아요. 한 주 한 주 보기가 더 용이한 거죠. 더 싸기 때문에 82,000원, 68,000원, 14,000원 차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96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소폭 상승 아니면 본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단타와 장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6층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물타기를 하셔야죠. 제가 물타기 하라 했잖아요. 방생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카페나 편의점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즉 뭐냐, 내가 어느 타점에 어느 진입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차렸어요. 1월달에 차릴 수도 있고 5월달에 차릴 수도 있고 12월달에 차릴 수도 있고 내가 코로나 이전에 차릴 수도 있고 코로나 이후로 차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입 타점이잖아. 내가 가게를 차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내가 가게 나오지 않는 거야. 이게 뭐냐, 사놓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가게를 차려놓고 계속 나가. 제일 좋은 건 내가 가게에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내가 다른 일도 한다면 직원을 맡겨놓지만 수시로 가보는 거지. 그럼 자, 생각해봐요. 내가 방생을 해놓은 거는 그 가게를 가보지 않아. 그러면 그 가게는 망해요. 왜? 물론 알바가 내만큼 해주기를 바라면 되지만 알바가 내만큼 해주는 알바는 절대 없습니다. 즉 방생이야. 사놓고 96개 사놓고 방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쌓일수록 그때는 좋은 타이밍이야. 오히려 내가 모으려는 종목이 떨어질수록 나는 더 좋아해야 돼. 왜? 싸게 물타기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 그냥 방치하는 게 가치 투자인 줄 알아요. 장기 투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차려놓고 그냥 알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수치를 가보고 가게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가서 왜 이상한지 분석도 해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가 96층에 들어갔는데 51층까지 떨어졌다, 그럼 계속 물타기 하는 거죠. 남들은 물타기 하지 말라는데 저는 물타기 해야 된다 봅니다. 이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는 스케이핑이라든지 잠시 내가 단타로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우린 장기 투자자잖아. 엉덩이 깔고 꾸준하게 투자해야 되잖아. 그럼 싸게 떨어진 거면 난 땡큐 하면서 물타기 해야죠. 자, 80층인데 본전인데 이것도 해줄 말이 없어요. 쫄리면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믿으면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거 어떻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D램이라든지 메모리 산업이 좋아질 것 같다. 데이터 센터의 확충으로 인해서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51층에서 지금 80층까지 꾸준하게 올랐잖아요. 50% 이상 올랐잖아요. 자, 단타와 무도적인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무조건 장기 투자자죠. 왜?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줄 알아서 마켓 타이밍, 진입 타이밍을 알아서 단타하겠다. 근데 한 두세 번은 이렇게 돈 벌 사람들도 결국 저는 물리고 삼성전자 손절치고 나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단타 쳐서 돈 번다. 자, 시크니클이 있으니까 실적이 좋을 때 팔고 실적이 안 좋을 때 사면 안 되나요? 한죠. 이게 뭐냐? 역발상 투자죠.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잘 간다. 그래서 내가 주가 좋을 때 팔고 실적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럼 나는 저점 매수한다. 근데 제가 주식에서 100%는 없댔습니다. 주식은요,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질 때가 있고요. 실적이 못 나와도 오를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오를 때가 있고 실적이 못 나왔는데도 더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 마음이에요. 시장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마음인 거예요. 내가 몰라요. 이걸 안다는 건 내가 마켓 타이밍 안다는 건데, 내가 마켓 타이밍 안다는 건 두 가지를 했죠. 사기꾼 새끼거나 병신 새끼거나. 그래서 사상 최고치 매출을 해서 팔았는데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올해 바닥이라 해서 샀는데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운 좋게 이럴 때, 운 좋게 요럴 때, 운 좋게 요럴 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3-4번은, 최대 3-4번은 맞출 수 있어. 근데 결국에는 물린단 말이에요. 내가 운 좋게 여기, 운 좋게 여기 샀다가 팔았어. 운 좋게 여기 샀다가 내가 팔았어. 결국엔 물린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푸어 반도체 업체가 아닙니다. 자, DX 부분도 있고 DS 부분도 있고 SDC, 하만 등등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 곳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순수 푸어 반도체 회사죠. 자, 누가 그랬습니다. 삼성도 파운드리 같은 병신짓 하지 말고 HBM 개발이나 하지. 근데 이거 결과론적 이야기죠. HBM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현업을 종사하면서 이래비 하지 말고 삼성전자 떨어지면 땡큐 하면서 물타기 하면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뉴스를 한번 봅시다. 보통 뉴스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뉴스. 자, 2023년 5월달 기사가 1년만 참으면 10만전자 온다. 2022년 9월달 기사가 어제 손절한 걸 거지됐다. 삼성전자 개미들 격앙. 1년 2개월 만에 7만전자 뚫었다. 뭡니까? 이 뉴스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기자들은요, 사람들이 관심 많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 많이 한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 기사를 써요. 왜? 그래 클릭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자, 주식의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른다. 2010년, 2011년, 12년, 13, 14, 15, 16, 17, 18, 19, 20. 삼성전자 살 거면 주식 왜 함?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삼성전자 산 거 후회한다. 근데 솔직히 삼성전자 산 사람들 안 팔면 망한 거 아니잖아. 지금 당장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만 찍혀 있는 거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은 얼마나 남의 조롱을 버티고 견디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96층에서 사서 힘들다고요? 그래도 3년 버텼잖아요. 이 버텼다라는 거는 향후 내가 10몇 년, 20몇 년 주식시장에서 나한테 미끄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을 버텼다는 걸. 그 괴로움을, 작 같은 걸 버텼다는 거잖아요. 자, 엔비디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면 속에 합병 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절대 남의 종목, 남의 수익률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자, 삼성전자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모읍니다. 저는 옛날에 삼성전자를 몰빵한 적이 있어요. 한 2,000주, 3,000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을 때 이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크게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삼성전자를 한 주씩 조급할 생각하지 말고 장기로 3년, 5년 본다 생각으로 돈 있으면 한 주씩 내가 적금 넣는다 생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사무저축은행에 한 주씩 넣는다 생각으로 넣자라고 해서 이제 한 번에 무리하게 투자 안 합니다. 꾸준하게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떨어지면 땡큐고 지금이 가장 싸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안 사면 안 돼. 몰빵해야 돼. 자, 부동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10만 간다. 지금 제일 싸다. 그래서 96층 물렸죠. 그 사람들이 와 할 때는 오히려 더 좀, 물론 시장의 마켓 타이밍은 몰라. 진입 타이밍은 모르는데 시장에서 지금 안 사면 안 돼.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막 감기가 불 때보다는 안 좋다, 재미없다, 지루하다라고 말할 때가 좀 낫지 않나. 그래서 힐링 여행자님의 그 유튜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힐링 여행자님 말씀 듣고 주식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주식 유튜브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들이 사라고 안 했잖아요. 제발 참 좀 하십시오. 힐링 여행자가 됐든 존니가 됐든 저희가 됐든 간에 무조건 이 종목이 좋다 해서 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계잡주죠. 계잡주인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삼성전자 DS 들어가면 내 조카가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자, 어머님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조카가 삼성전자 들어갔어. DS 산업. 그래서 이 금패, 이 금으로 된 이 명함과 꽃다발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투사에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올릴 거잖아요. 그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남의 조롱을 견디고 3년 존버한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주식 인생에서 이런 존버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수익 나는 집은 않아요. 물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의 조롱과 남의 종목에 비교하지 마시고 자존감 떨어지지 마세요. 3년 존버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96층에 물렸어. 3년 동안 존버했어. 아무나 못해요. 엔비디아도 350불 가던 것이 108불까지 폭락했었습니다. 미중 무역이나 코로나 시대도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2022년 10월달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가기가 힘들어요. 마소,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등등 종목들이 비중을 나눠 가지지만 삼성전자는 한 종목이 코스피에서 20-30% 차지한다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수익이 났던 점을 한번 돌이켜보면 언제 수익이 났냐면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확 나오고 삼성전자를 기존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지겨워서 팔고 나가고 쌍욕을 하고 이럴 때 사서 수익 나거나 아니면 내가 마켓 타이밍을 잘못 진입해가지고 96층에 진입했어. 주구장창 떨어져. 하지만 나는 삼성전자의 가치를 믿고 나는 계속 물타기를 했어. 이런 사람들이 수익이 났다고요. 대내계적인 악재로 한 번씩 폭락하면 주워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저는 꾸준하게 근로사업, 금융, 기타 소득을 만드셔서 다달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작 떨어져서 싸게 살려는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은요, 제발 남의 조롱 버티세요. 그리고 남의 종목 제발 수익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간추려 보면 96층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타기 하셔야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팔고 나가세요. 80층일 때 본전인데 어떻게 할까요? 믿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역시 팔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삼성전자 좋다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 향 좋아질 거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기다려보는 거죠. 더 떨어질 때 싸게 담든지. 물론 주가의 저점과 고점은 모른다. 자, 단타와 묻어두기 장기 투자 어떨까요?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시크니컬 산업이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시크니컬 탄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 판다. 개소리죠. 고점 저점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 96층 가고 51층까지 떨어질 걸 누가 알았어요? 모르죠.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가장 큰 수익 나는 거는 결국에는 장기 투자고 그리고 폭락할 때는 좀 더 많이 담는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는 무엇을 투자할까? 제 기준에서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본주와 우선주가 7,000원 정도 밑으로 차이 난다. 그러면 저는 본주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선주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로 단기간에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해서 번 게 아니에요. 운 좋게 딱 하필 그 타이밍, 저점인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게 올라서 팔아서 수익이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3번, 4번 정도 운빨 작용하고 나서는 그때 물립니다. 물려요. 왜? 지 실력이냐 깝치거든. 삼성전자 자 보세요.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삼성전자 샀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수익 났던 사람들 몇 명이 되겠습니까? 샀다 팔았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96층 물렸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이 회사가 좋다 생각하면 제발 가치를 믿고 가져가시라. 왜? AI 반도체 성장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삼성전자가 계잡주가 아니잖아요. 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삼성전자 DS 들어가면 자랑 안 할 겁니까? 내 아들 이번에 삼성전자 DS 들어갔어. 딸은 계열사도 아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인데 삼성전자라잖아요. 다른 계열사는 삼성 후자라지만 그런 회사니까 차라리 떨어질 때마다 땡큐 베리베리 감사 멋지 하면서 물타기 하시고 나는 현업을 종사하면서 주식 MTS 자주 보지 마시고 아니면 그것도 난 모르겠다. 무지성 투자하세요. 한 달에 30만씩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한 달에 50만씩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주구장창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무슨 계잡주가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전에 가는 거 보고 속에 합병 나는 거 이해합니다. 하는데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3년 이렇게 존버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